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그 43회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려고 이제 모였는데요. 이제 우리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게 돼요. 접하게 되는데, 뭐 이제 그 학부 시절에도 공부를 하셨지만 위생사 준비할 때도 한번 보셨던 과목이기도 하고요. 위생사를 또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다음에 또 이제 영양사에서도 또 이렇게 겹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일이 많아요. 자, 근데 이런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사에서 원하는 것과 영양사에서 원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구성은 약간 비슷한 면은 없지 않아 있죠. 자, 근데 이런 식품위생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2교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과목이 합쳐져 있죠. 급식, 그 다음에 위생, 그리고 법규 합쳐서 6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60점 만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지 과락을 면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급식하고 위생하고 법규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40% 이상은 맞아요. 근데 최소가 40%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총점에서 60%를 맞으려면은 충분히 높은 점수를 얻어야지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식이나 위생이나 법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쉽게 또 획득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2교시 과목이 식품학하고 조리원리도 들어가 있어요. 식품학, 조리원리 40점. 그 다음에 급식, 위생, 법규에서 60점. 해서 총 몇 점이냐면 100점이에요. 2교시에 그 100점 된 거는 100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문제지만 85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다 해야 되냐면 뭐 답안지 작성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다 대체적으로 그 시간 내에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답안지도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있거든요. 간혹 급식은 계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 너무 또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계산 문제나 이런 데에 또 그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해서 알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먼저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다,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그 분량으로 나오니까요. 요즘에는 문제가 좀 많이 간단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급식, 위생, 법규 합쳐서 60문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식품위생이 차지하는 한 15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단다. 오늘 책을 보시면 차례부터 보세요. 차례 보시면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식품첨가물,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 식품위생관리 파트는 이제 우리 그 2장부터 7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한두 문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식중독 파트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는 게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내겠다라는 걸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공고해놨어요. 국시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근데 거기 보면 식중독하고 첨가물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 식중독 첨가물 합쳐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식중독, 첨가물 파트에서 나오는데 첨가물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냐? 재작년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첨가물 파트에서 문제가 한 20문제 출제가 될 땐 식품위생이 20문제 정도 출제될 적에는 꼬박꼬박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문항수가 줄면서 첨가물 파트에서 한 문제 내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첨가물만 따로 봤을 땐 0에서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식중독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라고 했잖아요. 작년엔 한 10문제 정도 나왔어요. 거의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식중독.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식중독만이라도 공부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식중독에서 집중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량도 제일 많아요. 우리가 공부할 분량도 제일 많지만 거의 대다수가 식중독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식품과 감염병에서는 보통 한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기생충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위생 동물 있잖아요. 이 위생해충에서는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 그러니까 이 위생해충 파트는요, 매년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식중독을 특히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식중독 파트는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식품위생도 생리학하고 수업은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은 노트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제 특히 식중독 파트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나머지 파트는 간단하게 공부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하느냐 이런 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품위생은요 집에 가서 그날 공부한 건 한 페이지 내로 다 정리를 하세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 내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모아두게 되면은요. 한 8장 내지 7장 정도밖에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여태까지 그 한 권의 분량을 다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한 내용은 딱 한 페이지 내의 분량으로 정리를 해서 갖고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식품위생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영양학이나 아니면 식사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급식 이런 데에다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여기다 신경을 쓸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정리했던 것만 쭉 훑어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포인트 집어드리는 거 꼭 집에 가서 한 페이지 내로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우리가 복습할 시간 한 번 더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미리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두시면 돼요. 대신 책 보지 말고 본인의 실력으로. 그 본인의 실력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없는지를 파악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많이 틀려도 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거를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라든지 모르고 있던 걸 추가하면 되니까 본인의 실력으로 한번 풀어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답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도 이제 수업 전에 그 학습 자료실에서 그거 출력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을 통해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식품위생의 첫 시간이니까 위생관리 파트 여기 들어갔는데 나와봤자 이제 한두 문제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